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 진행의 김민재입니다. 저희 배트맨 오늘도 8시부터 10시까지 시청자분들과 함께 할 거고요. 2시간 동안 시장에 대한 도움 가득 얻어가시는 시간 돼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증시가 비둘기파적인 분위기에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나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에도 불구하고 양시장 모두 하락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금요일장 어제와는 다르게 조정이 좀 나왔는데요. 다음 주 시장 그렇기 때문에 또 걱정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시장은 6월의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7월 시장에 오기 전에 이제 조금 더 단단하게 준비를 해두셔야 될 것 같은데요. 시장에 대한 대비 잠시 뒤에 저희 배트맨 전문위원분들과 함께 넉넉하게 잘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신 내용들은 잠시 뒤에 실시간으로 저희가 접수가 될 때마다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전화하고 문자하고 카카오톡과 유튜브 활용하셔가지고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번호 02-3153-2611번, 2612번 두 대의 전화기로 연락 주실 수가 있고요. 문자는 샵 4989번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건당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된다는 점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무료로 연락 주실 수 있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도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샘플러스 4글자 검색하시면은 원하시는 전문위원 톡방에 골라서 입장이 가능하시니까요.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샘플러스 입력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유튜브 활용하신다면은 저희 실시간으로 방송되고 있는 베스트 트레이딩맨을 어플로 간편하게 시청하실 수가 있는데요.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면은 지금 배트맨 생방송으로 방영이 되고 있는 방송 보실 수가 있고요. 아래 채팅창에다가 종목 신청 간편하게 남겨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많은 활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배트맨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고지해드리고요. 우리 배트맨 전문위원분들의 무료 강연의 소식이 있어서 잠시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훈 전문위원의 강연회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6월 22일 토요일이죠. 내일입니다.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교보증권 여의도 지점 19층 비전홀로 가신다면은 썸머랠리는 온다. 성장주에 베팅하라 라는 주제로 정재훈 위원과 함께 하실 수 있다고 하니까요. 자세한 문의사항 있으신 분들은 02-3153-2664번 통해서 연락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여승대 전문위원의 강연을 소개해드릴게요. 마찬가지로 내일 열리게 되어 있고요.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시간이 똑같습니다. 유한타증권 을지로 본사 3층으로 가신다면은 여승대 위원과 함께 하실 수가 있는데요. 하반기 수익은 여기서 나온다. 수익 내는 2가지 방법 대공개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2시간 동안 무료로 많은 정보들을 나눠주신다고 합니다. 02-3153-2664번 통해서 미리 방문 예약 전화 접수를 주신다면 조금 더 편안하게 참석이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전화번호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정재훈 전문위원께서는 대구로 또 한번 방문을 하신다고 합니다. 대구 영남일보 빌딩 지하 2층 소강당에서 6월의 마지막 주 토요일이죠. 6월 29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같은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한다고 하니까요. 전화번호 기억해 두시고 미리 참석 여부 연락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승대 전문위원의 강연회는 7월 달에 한 번 더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6월 달이 너무 바쁘신 분들은요. 7월 13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유한타증권 을지로 본사 3층으로 가셔가지고 같은 주제로 6월 달과 함께 같은 주제로 7월 달에도 여러분들께 제공을 해드린다고 하니까요. 도움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마찬가지로 전화, 방문 예약 전화 접수 주신 다음에 참석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센티비 막강 전문위원분들의 포트 수익률부터 점검해보고 가겠습니다. 자, 오늘 배트맨 전문위원분들의 추천주 수익률 1위부터 10위까지 준비가 되어 있고요. 1위 종목 보시겠습니다. SFA 반도체가 다시금 90%가 넘는 수익률로 올라와 줬습니다. 96.79%의 수익률을 1위 자리에 자리를 하고 있고요. 하체기위원회 TK케미칼은 31.48%, 박정식 위원회 코이버가 3위 자리에 올라와 있습니다. 23.24%의 수익률을 내고 있습니다. 김현성 위원회 에이테크 솔루션은 21.11%, 김현성 위원회 우리로가 20.34%의 수익률을 내고 있습니다. 여승재 위원회 와이솔은 17.38%, 김현성 위원회 윈스는 15.79%, 여승재 위원회 대덕전자는 13.64%, 하체기 위원회 현대차는 10% 가까운 수익률을 내고 있고요. 하체기 위원회 탑 엔지니어링은 8.87%의 수익률로 10위 자리에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10위까지 올라와 있는 종목들 저희가 수익률 점검을 해드렸습니다. 포트 함께 보시면서 저희하고 늘 대응을 잘 해나가시리라고 믿고 있고요. 오늘도 여러분들께 가지고 계신 종목들, 편입하신 종목들에 대한 리뷰 도와드리려고 저희가 두 분 스튜디오에 모셨는데요. 이성배 위원 그리고 박정식 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1위. 저희 배트맨 수익률 1위를 늘 지키고 계시는 우리 박정식 위원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SFA 반도체가 지난주에 90% 아래로 내려갔다가 다시 또 96.79%의 수익률 내주고 있습니다. 97%에 육박하는 수익률인데요. 오늘 또 많이 올라왔어요. 보니까 양봉으로 지금 윗골이 살짝 달았는데 더 갈 것 같아요. 한 3,600원대까지 제가 보시라고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유하신 분들은 일단 3,600원대 1차적 매도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조금 더 올라가면 돼요. 그죠? 한 200원 정도. 200원 정도 더 올라와서 한 3,600원이나 뭐 3,550원 정도부터 매도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SFA 반도체 반등이 3,600원 혹은 3,550원에서 3,600원 사이 구간까지 나왔을 때는 1차적으로 매도 자리로 잡고 대응을 미리미리 하자라는 의견이었습니다. 다음 주 시장에서 반등하는지 잘 지켜보시고요. 수익 꼭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종목 박정식 위원의 코위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종목 지금 3위까지 올라왔는데요. 보니까 오늘 시장에서는 약간 보합 흐름으로 마감이 됐는데 차트 역시 우상향해 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조금씩 지그재그 패턴으로 우상향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모습인데, 자, 이 종목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언급 드렸습니다. 일단 전고점 한 9,700원 정도 자리는 찍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8,760원이 무너지지 않는 한 이 상태로 10,000원대까지 상승력이 더 나올 것이니까 대략 한 1,300원 정도까지 추가적인 상승력을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차트를 조금 축소해서 정확한 자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략 이 정도 축소를 해서 보시면은 대략 1,800원 자리네요. 1,800원. 자, 8,760원이 무너지지 않는 한 그대로 홀딩하시면서 1,800원 자리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800원 자리에서는 1차적으로 매도 관점 보시면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아주 수익 실현 잘 챙기실 수 있도록 1차 매도 자리 가격을 지금 잘 잡아주고 계시는데요. 코위버 3위 종목입니다. 목표가는 18,000원, 18,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8,760원 세워드렸으니까요. 8,760원 이탈하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홀딩하는 전략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자, 박정식 위원의 종목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롯데하이마트 기억 다들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정말 저점일 때 추천을 해주셨었는데 지금 소폭 올라왔어요. 정말 소폭 올라왔는데 약간 좀 느리게 가잖아요. 이 종목은. 네네. 지금 그때도 근데 좀 길게 보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조금씩 모아가라 라는 의견을 주셨었는데. 43,000원대 이야기 해드렸나요? 그렇죠. 네. 지금 거의 4% 수익률 내고 있거든요. 네네. 더 가져갈까요? 네, 일단 이거 49,800원 정도 자리까지는 홀딩 관점 유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8,800원 자리까지. 49,800원 아니고요? 49,800원 어떻게 보셨어요? 차트 보셨어요? 아니요, 방금 49,800원 말씀하셨어요. 네, 죄송합니다. 49,800원 자리까지 네네. 예, 좀 끌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만약에 이 상태로 내려온다면 4만 원 자리까지 다시 분할 매수 관점, 그러니까 42,000원 이하로 4만 원 자리 사이에서 분할 매수 관점 가능합니다. 다시 내려온다면, 내려오지 않는다면 그냥 바로 스트레이트로 49,800원까지 홀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정말 가격 전략 잘 세워주고 계시는 것 같아요. 역시나 네. 롯데하이마트도 목표가를 세워주셨습니다. 지금 조금 그래도 천천히 올라가고 있어가지고 이미 좀 매도를 하신 분들도 계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목표가 49,800원 세워주셨고요. 조정이 나왔을 때 또 한 번 접근을 해도 괜찮다고요, 이 종목은? 그렇죠. 42,000원에서 4만 원 사이로. 알겠습니다. 분할 매수로 4만 원에서 42,000원 사이에 재접근 해보셔도 괜찮다고 하니까요. 조정 시에는 또 한 번 매수 관점으로 눈여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박정식 위원의 다음 종목도 리뷰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롯데쇼핑 함께 보시겠습니다. 롯데쇼핑은 지금 2% 가까운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15만 원대에 추천을 해드렸었는데 오늘장 16만 1,00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이 종목은 저희 어떻게 볼까요? 롯데쇼핑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근데 시간이 걸리더라도 충분히 올라올 수 있는 가능성은 존재하는 거의 이제 바닥주입니다. 바닥주. 여기서 조금 더 내려가더라도 대략 14만 8천 원이 최후의 바닥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뭐 추가 매수해서 비중을 늘리기보다는 적당한 비중에 투자하시되 혹여 한 번 더 내려올 수 있는 가능성을 언제나 품고 가시고 만약에 진짜 준다면 14만 8천 원에 풀베팅으로 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표는 단기적인 목표는 대략 17만 2천 원 정도까지 단기적으로 보시고 좀 중기적인 목표는 한 20만 원 정도 자리까지 보시고 진짜 장기적인 목표는 40만 원대까지 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0만 원이요? 네. 알겠습니다. 롯데쇼핑을 지금 바닥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지금 리뷰를 해드렸습니다. AS를 좀 도와주셨는데요. 14만 8천 원까지 조정이 나왔을 때 그때 접근하실 분들은 미리 좀 접근을 해도 괜찮겠다라고 알려주셨고요. 일단은 중기 목표가와 장기 목표가를 세워드렸는데 장기 목표가는 40만 원 그리고 중장기적인 목표가는 17만 2천 원에서 20만 원 세워드렸으니까요. 롯데쇼핑 나는 좀 저평가주 정말 바닥주를 지금 매집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눈여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 박정식 위원의 서원인텍 보겠습니다. 이 종목도 5천 원대 매수를 해주셨는데 지금 6천 원대까지 또 올라왔어요. 수익률이 2%에 가까운 수익률을 내고 있습니다. 보니까 이 종목은 외국인 매수가 계속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네. 당연히 보유 의견일 것 같은데. 그렇죠. 이 종목도 좀 저평가의 상태에 놓여져 있는 종목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찝어드렸었고 이 상태로 상승력이 잘 나온다면 일단은 5,500원이 무너지면 일단 매도 후 밑에서 재접근하는 전략을 구축하셔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5,530원이 일단 퇴로입니다. 5,530원이 이탈되지 않는 한 그대로 홀딩 유지하시면서 단기적인 포인트는 6,900원 정도 자리. 근데 여기까지 수익을 넣으면 너무 짧죠. 그래서 조금 더 윗자리 8,000원짜리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5,530원이 무너지지 않는 한 8,000원까지 홀딩하는 전략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주 깔끔하게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저희 다음 종목 볼 건데요. 다음 종목은 이렌텍입니다. 이렌텍 좀 살펴보면요. 지금 매수가에 도달하지 못해가지고 저희가 제가 목표가를 너무 높게 정했었나요? 네. 8,400원 기본적인 파동 수치를 지금 찍었거든요. 네. 원래는 이 자리에서 1차적으로 매도를 들어갔어야 되는 겁니다. 이렌텍은 8,400원짜리에서 매도를 들어갔어야 되는 종목이고 제가 이미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 5,000원대 찍어드렸기 때문에 이게 지금 수익률 상위에 좀 올라갔어야 되는데 안 넣어주셨어요. 그죠? 네, 그래서 8,400원에 1차 매도를 했어야 되는 것이고 지금은 이제 내려올 것을 좀 기다려야 되는 상황. 그래서 아직 매도 못 하신 분들은 일단 매도하시면 좋을 것 같고 내려오면 6,500원에 재공략 가능합니다. 짧게. 트레이딩 관점으로. 아시겠죠? 이 종목은 일단 8,400원 벌써 찍었기 때문에 매도 관점. 그리고 내려오면 6,500원에 재공략. 6,500원에 공략했는데 깨지면 바로 본절 처리 후 재접근 전략을 제가 나중에 다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렌텍은 차트를 보니까 진짜 좀 잡으셨던 분들은 네. 많은 수익을 거두셨을 것 같은데 일단은 그래도 한 번 더 잡으실 수 있는 쪽으로 전략을 잡아드렸습니다. 짧게 이렌텍을 좀 나도 좀 대응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6,500원까지 내려왔을 때 다시 한번 접근을 해보신 다음에 짧게 끌고 가셔야 한다는 점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종목 볼까요? 비샘전자를 봤더니 이 종목 매수가 미도달이어가지고 지금 저희가 매수를 아직 하지 못했습니다. 조금 더 조정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어떤가요? 비샘전자를 잡지 못하신 분들은 지금 가격 위치에서 잡기보다는 조금 더 조정을 받으면 잡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잡을 수 있는 자리는 6,530원 자리입니다. 6,530원. 만약에 6,530원 정도에 도달하지 않고 그대로 상승력이 나오면 그냥 보내주세요. 만약에 여기서 밀리면 여러분들이 좀 힘들어지니까. 그래서 6,530원 정도 자리까지 조금 기다렸다가 대놓고 매수하는 전략을 다시 한번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목표가는 만약에 이제 상승력이 나오게 된다면 1차적으로 상승력이 나올 수 있는 자리가 7,700원짜리, 진짜 잘 나오면 9,300원짜리를 제시해드리고 일단 7,700원까지 보시면서 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비쌈전자. 오늘 배트맨 시청하시는 분들은 참 좋으실 것 같아요. 그동안에 놓쳐가지고 매수를 하지 못했던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접근하실 수 있는 쪽으로 지금 가격 전략 세워드리고 있는데요. 비쌈전자 조정 시에는 6,530원에서 다시 한번 재접근이 가능한 종목이다라는 말씀 드렸고요. 목표가 1차 목표가 7,700원, 2차 목표가 9,300원으로 함께 해봤습니다. 다음 종목, 마지막 종목이에요. 한일화학. 보겠습니다. 이 종목도 매수가 12,000원 드렸었는데 아직 매수가 도달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조금 더 조정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보세요? 됐는데. 한일화학이요? 네. 그런가요? 저희가 지금 그럼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해볼게요. 네, 이거 제가 이거 꼬리로 체결됐어요. 12,000원. 네, 체결 거의 좋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신 분들 많이 있어요, 이 종목은. 그러면 들어가신 네.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한번 리뷰해볼까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일단 짧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지금 흐름이 살짝 나왔고, 제가 매집력이 살짝 존재해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일단 잡아놓고 있으면 수익이 난다라고 여러분들한테 언급을 해드렸는데, 역시나 며칠 안에 상승력이 나오면서 13,400원 단기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짧게 수익 내실 분들은 13,400원 정도 자리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니야, 나는 조금 길게 수익을 낼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12,600원이 무너지지 않는 한 지속적으로 홀딩 관점으로 끌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 장기 관점으로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12,600원이 무너지지 않는 한 끌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 그대로 상승력이 잘 나온다면 한 15,500원 정도 자리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한일화학에 대한 가격 전략도 잡아드렸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수익률 상위권에 자리한 우리 박정식 전문위원의 종목들 리뷰와 함께 여태까지 배트맨에서 쭉 추천을 해드렸던 종목들 다시 한번 훑어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자, 그럼 이성배 전문위원의 종목도 살펴봐야 되죠. 지난주에 추천을 해주셨던 종목이 있습니다. i3 시스템 지금 0.47%의 수익률 내고 있습니다. 오늘장 살짝 내려가기는 했지만 그래도 수익 중이거든요. 이 종목 계속 보유할까요, 위원님? 네, 보유로 가시는 게 맞죠. 어제 장중에도 이제 4%가 넘는 이 상승세를 보였고, 오늘 장에서도 아쉽게 이제 보합으로 마감됐지만은 계속해서 장중에 이 상승 시도를 이어나가고 있는 이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매수가가 지금 32,200원으로 나가고 있는데요. 22,200원으로 저희가 좀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 리뷰를 해주실까요? 네, 화면 상단의 가격을 기준으로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동사에 대해서 리뷰를 잠시 도와드리게 되면은 뭐 적외선 영상 관련해서 이 센서를 만드는 기업입니다. 아무래도 뭐 이제 자율주행과 굉장히 좀 밀접한 관계가 있고, 자율주행에 대한 이런 연관성도 있지만 실제로 이 군사 분야에서도 굉장히 뭐 독점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이런 기업이기도 합니다. 이 i3 시스템이 뭐 하반기로 갈수록 또 이 자율주행과 관련될수록 계속해서 이 부각을 받을 거라는 이런 기대감도 있지만은, 실제로 시기적으로 놓고 본다 하더라도 이 동사에서 이 신규 공장이 계속해서 지금 짓고 있는데 거의 다 이제 완공이 됐고, 7월 달에 완공이 되고 이제 9월 달에 양산이 돼서 또 이제 이 부분이 이 4분기부터 이제 매출에 잡힐 계획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시기적인 기대감도 분명 살아 있고, 최근에도 이제 글로벌 카메라 업체와 계속해서 뭐 계약도 이뤄가고 있고, 또 이제 동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뭐 이제 글로벌 시장으로 큰 틀로 놓고 봤었을 때는 후발주자이겠죠. 그러다 보니까는 초기에는 이 가격 경쟁력을 내세웠다라고 하게 되면은 계속해서는 이제 기술도 이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이런 기업이기 때문에 거의 이제 앞으로도 글로벌 시장으로 놓고 본다 하더라도 이 경쟁력 부분에서 뒤지지 않을 거다라고 저는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i3 시스템즈를 이제 차트를 놓고 말씀드리면은, 주가는 사실 최근 들어서 이제 단기 바닥권을 이제 형성한 이후에 계속해서 이제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이런 모습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 최근 들어서 뭐 좀 탄력적인 흐름이 나타나진 않고 있죠. 왜 그러냐면은 이 거래량입니다. 거래량이 이제 뭐 그렇게 큰 바닥권을 좀 이렇게 상승으로 계속해서 좀 시원하게 돌파할 만한 이런 거래량이 이제 나타나지 않았는데, 앞서서 얘기했던 이런 이제 회사 이런 재료가 있는 기업들은 사실 이제 거래량이 실리기 전에 좀 담아 놓으셔야 이 거래량이 이제 본격적으로 실리고 이후에 계속해서 이 상승 랠리를 이어 나갔을 때 안전하게 보다 수익을 끌어나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단기적인 시각도 좋지만은 실제로 이 i3 시스템즈는 이제 중기적인 시각으로 놓고 본다 하더라도 굉장히 좀 바닥권에 있는 이런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단기 트레이딩 도 좋지만은 우리가 하반기까지 또 이제 올 한 해를 놓고 본다 하더라도 굉장히 접근이 유효한
이런 종목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중기로 가져가기에도 참 매력적인 종목 i3 시스템에 대한 리뷰를 좀 들어봤습니다. 계속해서 홀딩 의견 드렸고요. 목표가 그러면 중기적으로 좀 한번 잡아볼까요? 네, 저는 이제 지금은 현 가격대가 이제 21,300원 이렇게 가리키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실적도 굉장히 좋고 이제 앞서 얘기한 재료도 굉장히 좀 풍부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중기적인 시각으로 놓고 본다 하더라도 뭐 이제 26,000원 또 그 2차 목표가는 뭐 32,000원까지도 뭐 무난하게 저는 이제 도달하지 않을까라고 굉장히 좀 개인적으로 좋게 보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알겠습니다. 자신 있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서 저도 월요일에 관심 종목에 담고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청자분들께서도 이 i3 시스템 목표가 26,000원 그리고 2차 목표가 32,000원 세워드렸으니까요. 잘 참고하셔가지고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배트맨 전문위원분들의 포트 수익률 점검과 함께 리뷰해드리는 시간 가져봤는데요. 다음 코너는 추천주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을 살지 고민이세요?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걱정이세요? 그렇다면 배트맨을 호출하세요. 검색창에 주식 배트맨을 검색하고 홈페이지에 접속 후 원하는 전문위원을 클릭하면 여러분을 위한 배트맨이 달려갑니다. 투자의 고수, 샘플러스 전문위원들과 함께하세요. 네, 생방송으로 저희 배트맨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코너는 시청자분들께 저희가 종목을 추천해드리는 탑시크릿 추천주 시간인데요. 코너명에 시크릿이 붙어있는 것처럼 저희가 추천주를 방송 당일에 공개를 해드리지는 않고 있고요. 아쉽게도 어떤 종목인지 유추하실 수 있는 단서들만 저희 배트맨 전문위원분들과 함께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송 보시면서 어떤 종목인지는 함께 맞춰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전문위원분들 개인 톡방에서 늘 계시는 우리 투자자분들께서는 늘 함께 온 힘을 다해서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같이 맞춰주고 계시니까요. 종목을 좀 공유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 전문위원분들 톡방 찾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샘플러스 그 검색창, 저희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샘플러스 이성배 혹은 샘플러스 박정식 이렇게 이름을 검색하신 다음에 입장을 하시면은 원하시는 전문위원 톡방에 골라서 참여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샘플러스를 꼭 앞에 붙여주시고 전문위원 이름과 함께 검색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장 일단은 시크릿 추천주 어떤 종목인지 공개를 해보고요. 방송 보시면서 주말 동안 궁금해서 못 참겠다 하시는 분들은 샵 4989번으로 배트맨 호출해 주시면 저희가 어떤 종목인지 확인하실 수 있는 링크 문자 답장으로 보내드릴 거니까요. 이 부분도 꼭 활용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시크릿 추천주 지금 바로 공개해 보겠습니다. LCD와 OLED 검사 장비 제조와 판매를 하는 업체다라고 나와 있고요. 오늘 상승장 연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종목명은 아무리 보려고 해도 보이지가 않네요. 일단은 지금 OLED 쪽으로 그래도 또 다시 한번 좀 긍정적인 시각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어떤 분의 종목인지 먼저 좀 제가 여쭤볼게요. 어떤 분의 종목이죠? 제 종목입니다. 네, 오늘은 우리 박정식 위원께서 저번에 또 가지고 나와주셨으니까 사이좋게 이성배 위원께서 또 들고 나와주셨는데 어떤 종목일까요? 저희가 종목명을 모르기 때문에 힌트를 좀 몇 개 주실까요? 네. 이제 배트맨을 시청하고 있는 이제 많은 분들이 조금만 언급해도 뭐 바로바로 금방 알아차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뭐 적당하게 힌트를 드려볼까 하는데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하반기까지 놓고 봐도 굉장히 좀 기대할 만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보는 이제 하반기 시장 중에 하나 주도 업종은 이제 OLED 관련이다라고 보고 있고 그 과정에서 이제 수혜를 충분히 입을 만한 기업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런 기업입니다. 최근에 실적도 굉장히 좋은 기업이기도 하고 또 이제 이 밸류에이션 측면으로 놓고 본다 하더라도 이 정도까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좀 저평가에 놓여져 있는 이런 기업이기도 합니다. 앞서서 이제 실적이 굉장히 좀 좋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뭐 매출하고 이제 당기 순이익이 이번 이제 1분기에도 굉장히 큰 폭으로 증가했던 이런 기업인데 사실 이제 1분기에 뭐 그렇게 업황이 저는 제 시각으로는 뭐 그렇게 좋진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실적을 냈다. 또 이제 하반기에 이제 업황이 좀 개선되고 더 투자 심리가 개선됐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 본격적인 이 OLED 시장이 좀 받쳐줄 때는 저는 더 큰 성장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시크릿 추천주에 대해서 이성배 위원께서 좀 힌트를 드렸습니다. 제가 차트를 봤더니 정말 아직까지 많이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 확실한 것 같아요. 보니까 실적 좋고 저평가라는 점만 일단은 가져가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계속해서 샵 4989번으로 배팀에 후추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힌트가 없을까요? 뭐 업종이나 이런 쪽으로 조금 더 좀 설명을 해주실 거 없을까요? 요즘에 힌트를 너무 안 주셔가지고 조금 어렵다라는 분들도 조금씩 생겨나고 계세요. 아, 그래요? 네. 일단은 주가 자체가 동사에 대해서 힌트라. 이게 사실 근데 이런 이제 장비 관련주는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저는 이제 조금만 힌트를 줘도 전 금방 알아차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주가의 가격대로 만약에 가격적인 힌트를 드리게 되면 사실 이제 10,000원이 채 안 되는 이런 가격대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좀 그렇게 무겁지 않는 이런 주가이기 때문에 좀 더 탄력적인 흐름까지도 한번 연계해서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차트가 상당히 예쁘네요. 그죠? 차트를 지금 함께 보시고 또 어떤 종목인지 유추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박정식 위원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어때요, 위원님? 제 스타일 종목인데요.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갖고 이거 원래 이런 종목 안 갖고 나오시는데 갖고 나와서 지금 걔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잘 포착을 하신 것 같아요, 이번에. 외국인 순매수력도 좋고 저평가고 좋습니다. 저평가 장비주예요. 검사 장비주. 그리고 다음 주 중국 상하이에서 W 행사 이름을 까먹었는데 그 다음 주 화요일 날 있는 행사가 뭐죠? W 뭐인데? 상하이에서 열리는 거. WTO요? 아니에요. 어쨌든 그 행사랑 연계돼서 같이 묶여서 움직일 수 있는 섹터입니다. 이 종목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가격 이하로 대략 매집을 해 나아가신다면 이 종목은 충분히 수익권으로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실 수 있을 것 같고, 시간만 주어진다면 이 종목도 우리 포트 상위 수익률로 올라설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될 것 같아요. 외국인 순매수력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문자 많이 보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진짜로 좋습니다, 이 종목.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러면은 이 종목이 1위인 우리 SFA 반도체를 좀 따라갈 수가 있을 만한 그런 종목이 될까요? 차후에? 가능성은 없지는 않죠. 올라서 부각만 받는다면, 그러니까 시장에서 부각만 받는다면 지금 주가 대비 적어도 한 30% 정도는 올라설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기본적으로. 네. 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저희가 일단은 이 종목에 대해서 우리 박정식 위원의 의견도 함께 해봤습니다. 상하이에서 열리는 행사 MWC19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 행사에 또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이 된다라는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이제 LED 쪽, OLED 쪽이 부각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거든요. 근데 그 장비 섹터 중에 이렇게 저평가 종목을 쉽게 찾아볼 수가 없겠죠. 그리고 이제 슬슬 이제 바닥에서 외국인 순매수력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시간만 있으면 충분히 올라설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시크릿 추천주는 한 종목으로 저희가 준비를 해봤고요. 저평가 검사 장비주라고 합니다. 어떤 종목인지 지금 맞추고 있는 분들이 계시는지 잠시 뒤에 좀 톡방을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위원분들 톡방을 잠시 뒤에 점검을 해보도록 할 거고요. 많이들 유추해 보시고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샵 4989번으로 배트맨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 이렇게 해서 시크릿 추천주 시간 함께 해봤고요. 저희 다음 코너는 시장 이야기 나눠보러 가겠습니다. 어떤 종목을 살지 고민이세요?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걱정이세요? 그렇다면 배트맨을 호출하세요. 검색창에 주식 배트맨을 검색하고 홈페이지에 접속 후 원하는 전문위원을 클릭하면 여러분을 위한 배트맨이 달려갑니다. 투자의 고수, 샘플러스 전문위원들과 함께하세요. 네. 계속해서 시장 이야기 함께하는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시장 금요일장이어서 좀 불안불안했는데 어제 상승세를 꺾고 약간 양시장 모두 소폭 조정이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간밤에 미증시에서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기도 했는데 미증시는 지금 또 계속 연일 상승세를 이어가는 모습인데요. 우리 시장은 지금 어떤 영향을 받은 건지, 우리 시장 이제 하반기잖아요, 본격적으로. 우리 시장의 하반기 전망과 미증시 하반기 전망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이성배 위원부터 좀 말씀해 주실까요? 네, 하반기 증시에 대한 전망이 사실 굉장히 좀 무거운 내용이기도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일단은 뭐 우리 시장만 놓고 본다 하더라도 사실 이번 주 후반 들어서 좀 이 FOMC 금리 인하 가능성 나오게 되면서 조금 더 이 탄력받은 흐름을 보였다라고 보고 있고 하반기 뭐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죠. 대략 한 2차례 정도 이제 금리 인하 가능성이 좀 제기가 되는 이런 시점에서 하반기 이후에는 어떻게 보면 이제 금리 인하에 따른 이제 자금 유입으로 유동성에 대해서 좀 활기를 되찾을 수도 있지 않는 이런 기대 요소도 한번 가져올 수 있다라고 저는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물론 그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은 사실 뭐 당연한 것이기도 하지만 기업들의 이익도 당연히 좋아져야 되는 이런 필수적인 요소가 따라줘야 합니다. 하반기 증시를 놓고 봤었을 때 저는 이 두 가지 키워드를 대략 중점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가 이 원화 약세가 있고 두 번째가 이제 무역 분쟁이라는 이게 좀 전제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만약에 미중 무역 분쟁부터 만약에 보게 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뭐 시장에 대해서 뭐 굉장히 좀 다양한 이 예측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타결이 되지 않을 시에는 이제 불확실성이 계속해서 이제 증폭되면서 리스크가 당연히 높아지는 이런 부분이 나올 거고 중국에서 이제 기업과 이제 자금이 계속해서 이탈되는 현상이 벌어질 거고 이제 중국 관련 리스크는 계속해서 확대가 될 수 있는 이런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이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진다라는 거는 이제 우리 시장에 있어서 글로벌 교역에 대해 굉장히 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국내 기업들의 실적이 악화되고 이 불안감까지 줄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있고 하지만 이제 만약에 무역 협상이 타결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 불확실성에 대한 이 제거 효과도 기대를 해볼 수 있고 증시에는 당연히 이 반등 모멘텀으로 작용하겠죠. 이 무역 협상이 만약에 타결되면은 사실 그동안 계속해서 뭐 글로벌 경기 지표까지도 굉장히 큰 폭으로 개선될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고 우리 증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계속해서 억눌려 있던 이 악재를 털어버리고 충분히 가능성이 높다, 반등에 대한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뭐 일단 뭐 양국 간에 대한 이 수출도 계속해서 증가할 수 있고 글로벌 전체적으로 조금 위축됐던 뭐 신규 주문량까지도 계속해서 늘어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다양한 투자까지도 연계해서 이뤄나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하반기 증시를 놓고 볼 때 첫 번째로는 이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이 결과를 반드시 주목해서 놓고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두 번째가 이제 환율인데 환율의 이제 정상화도 계속해서 이제 국내 증시에 대한 이 반등의 필수적인 요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환율이 이제 2월 달부터 계속해서 이제 강세를 보이게 되면서 우리 증시가 지금 현재 이제 외국인 자금이 굉장히 이탈이 심한 상황입니다. 원화 약세가 계속해서 이제 지속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 원화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서 이 자금 유입이 계속해서 이제 조금 리스크가 계속 연계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되도록이면은 이 하반기를 놓고 볼 때 이 미중 무역 분쟁과 환율에 대한 이 부분을 이에 대한 결과를 보고 계속해서 좀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원화 약세와 그리고 무역 분쟁의 원만한 합의, 하반기 지켜봐야 할 키워드로 이성배 위원께서 꼽아드렸는데요. 우리 박정식 위원께서는 하반기 시장, 국내 증시도 그렇고 지금 미증시도 그렇고 좀 어떻게 긍정적으로 보시나요? 부정적인 쪽으로 내다보시나요? 저는 요즘 시장 예측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루하루. 그렇죠. 하루하루. 그쵸. 하루하루 시장을 바라보면서 내 종목이 긍정적으로 가면 그냥 잘 끌고 가는 것이고 내 종목이 부정적이면 빨리 끊어내면서 시장 대응을 하는 그런 형식으로 지금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데 저는 계좌 손실이 나지 않습니다. 매주 아주 수익이 잘 나고 있고요. 시장하고는 좀 무관한 종목들 대응을 하시나 봐요. 그죠? 특히 이제 아니죠. 시장과 연관이 있을 수도 있는데 네. 그 시장의 영향을 받는 종목들은 매수가를 위협하면 그냥 바로 버려버립니다. 그리고 시장에 무관하게 버티는 종목들은 좀 끌고 가는 그런 성향이 있고 그래서 저라고 뭐 종목 잘 골라내겠습니까, 여러분? 저도 뭐 잘 못 고를 때도 있어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하고 다른 점이 뭐냐면 빨리 버립니다. 그냥 안 움직이면 그냥 버려요. 그리고 시장을 좀 바라보는 눈이 여러분들보다 조금 더 있는 것 같아요. 왜? 저는 지지받을 자리, 저항받을 자리, 수급을 읽을 줄 아니까. 그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했어요? 2134 라인이 저항받을 자리라고 했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2134부터는 딱 조정폭의 50% 구간이니까
이때는 좀 리스크 대응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한다. 그리고 2134를 찍었을 때는 수급 흐름을 보고 그 수급이 조정 수급으로 전환이 되는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상승 수급으로 나오면서 돌파가 되는지를 확인해야 된다. 근데 오늘 어떻게 됐습니까? 조정 수급이 출현했죠. 지금 뭐 그나마 외국인이 막판에 좀 매수를 해줬는데 원래는 코스닥 그리고 코스피 원래 다 매도를 하고 있었죠. 근데 현물 매수력이 강하게 들어오질 못하니 개인만 사들였고 결과적으로 파생 쪽에서도 뭐가 됐어요? 풋옵션 베팅력이 나왔다는 얘기죠. 그렇다는 건 결과적으로 일정 부분 조정력을 염두하고 다음 주 월요일 시장도 여러분들이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다고 뭐 다음 주 월요일 돼서 화요일 돼서 올라갈 수 있을까요? 저도 몰라요. 그때 대봐서 수급 확인하고 또 시장 대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정세는 어떤 정세입니까? 예측을 할 수 없는, 예상을 할 수 없는 그런 정세로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다음 주 G20 때 시진핑 국가주석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만날까요? 안 만날까요? 알 수 없어요, 여러분. 그걸 미리 또 긍정적이다 생각하고 부정적이다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대응을 해봤자 긍정적인 결과를 못 낼 수 있는 확률이 결국 50%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 아니면 도를 왜 합니까, 여러분? 현실적인 대응이 답이고 지금 현재 시장을 예측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못 법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투자하시고 계신 종목들, 그 종목들이 긍정적으로 흘러가면 그냥 끌고 가시면 되는 것이고 그게 부정적으로 흘러가면 그냥 매수가 근처에서 빨리 일단 버리시면 됩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철학적으로 이야기를 해드렸죠. 내가 어떤 종목을 잡았어요. 이게 내일 상승할 줄 알고 잡은 것이지. 근데 내일 상승이 안 나와. 그럼 버려야죠. 내 생각과 이미 달라진 거잖아요. 그럼 매수가에서 버릴 수 있잖아요. 근데 이미 내 생각과 다르게 움직이는데 마냥 붙잡고 있어요. 그러면서 내려가. 다시 올라오겠지. 또 내려가. 올라오겠지. 올라와요? 안 올라오죠? 여러분들은 현실적으로 대응하는 그러한 방법부터 몸에 습관화 시키셔야 됩니다. 그러면 시장과 무관하게 여러분들은 긍정적인 결과를 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박정식 의원께서는 트럼프 대통령, 이거는 제 의견인데요. 트럼프 대통령 트위터글 하나에도 흔들리는 예상할 수 없는 장세가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박정식 의원께서는 시장을 미리 전망하시기보다는 좀 보유 종목에 대해서만 잘 대응을 해보자라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보유 종목에 대해서 혼자서 대응하기 힘드시다면 언제든지 박정식 의원 톡방 찾아가시면 될 것 같고요. 내일 일단은 오펙 정례회의를 또 앞두고 있기 때문에 잠시 뒤에 시장 이야기 나눠볼 테지만 미증 씨는 그러면은 좀 어떻게 예상을 하세요? 오늘 미증 씨는 지속적으로 뭐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죠. 근데 제가 차트를 간단하게 보니까 지그재그 고점 횡보 패턴이에요. 제가 한번 글로벌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그재그 고점 횡보 패턴이라서 저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많이 상승이 확 나올 거라고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다우지수는 여기 보시면 월봉 패턴으로 한번 간단하게 봐보도록 할게요. 월봉 패턴은 지금 언제부터죠? 이때부터 대략 2018년 1월 달부터 고점 지그재그 패턴이에요. 고점 지그재그 패턴. 여기서 상승력이 나와봤자 얼마나 더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력을 길게 여기서 더 호황이 될 거라고 바라보기보다는 여기서 적당히 지그재그 패턴으로 가다가 이제는 슬슬 조정으로 가는 그러한 패턴으로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글로벌 경기가 호황입니까? 불황입니까? 여러분. 현실적으로 인정을 해야 돼요. 지금은 뭐예요? 불황이잖아요. 불황. 우리나라도 지금 수출이 얼마나 많이 떨어졌습니까? 기업들 이제 반도체 실적도 특히 요즘 최근에는 SK 하이닉스도 지금 분기 적자가 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라는 그런 보도도 나올 정도로 상당히 불황이라고 인식을 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증시가 여기서 크게 상승할 거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죠. 물론 시장의 충격이 한번 강력하게 도래하고 무엇인가가 빵 터지면서 어떤 문제점이 크게 불거진다면 그리고 그렇게 하락이 깊게 나왔다면 그때부터는 회복력을 여러분들이 바라보셔도 되는데 물론 이제 그렇게 만약에 하락이 나와버리면 많은 사람들은 무서워서 들이대지 못하죠. 근데 진짜 여러분들이 증시의 긍정적인 전망은 그때부터 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이 아니라. 지금은 이제 언제 빠질지 무서워서
지금 주춤하는 그런 원래 포지션을 취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경기가 하락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시장을 하루하루 바라보면서 종목 위주로 대응하는 이유가 시장은 저는 조금 불확실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2020년까지는 조금 불확실하게 바라보시면서 여러분들도 종목 위주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고, 시장은 조금 힘들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좀 불확실성, 좀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그러한 흐름으로 여러분들이 바라보신다면, 혹여라도 안 좋은 흐름이 갑자기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주저없이 그냥 빨리 끊어낼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잖아요. 그렇게 좀 생각을 품고 시장을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미증 시와 국내 증시에 대해서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저희 다음으로는 내일 오펙 정례 회의가 개최되고, 그리고 다음 주 G20 회의가 열리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또 시장 영향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시장도 만만치가 않을 것 같은데요. 오늘 금요일이니까 다음 주 시장 전망까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성배 위원님. 네, 저는 이제 G20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제 무역 분쟁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속해서 얘기를 더 드린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 무역 정책에 있어서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는 현재 이제 지지율이 이제 이 부분 때문에 이제 발목을 잡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다음 주에 있는 회의에서 어느 정도 이 협상 테이블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대략적인 시나리오를 대략 한 3가지 정도 나눠볼 수 있을까 생각합니다. 완전히 타결될 이런 뭐 드라마틱한 가능성 한번 열어볼 수 있고, 이제 대략적으로 포괄적으로 합의를 하고 이후에 시간을 두고 뭐 세부적인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이 협상 결렬이 있는데, 저는 이제 포괄적인 합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생각이 이제 잘 예측이 맞아 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 증시는 이 추가적인 상승에 이어서 대략적으로 지수가 2200까지도 재차 도달하지 않을까라고 바라본 시장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 과정에서 이 낙폭이 컸던 이제 대형 수출주가 어느 정도 계속 반등도 한번 연출될 수 있는 다음 주가 되게 수도 있겠다라고 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G20의 모든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보니까는 보통 이제 계획되어 있던 이런 경제 지표는 그렇게 큰 영향력은 미치지 않는 한 주가 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 만약에 앞서 얘기했던 뭐 포괄적인 이런 부분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뭐 지수 2200까지도 가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과정에서 지수가 계속해서 이제 충분히 더 상승할 수 있는 좀 긍정적인 시각으로 내다보고 있고, 실제로 뭐 이번 주를 되돌아놓고 본다 하더라도 이번 주에 뭐 연기금을 포함해서 기관 등 계속해서 이 매수세가 조금 들어오기도 했고, 이 외국인들도 이 현물 시장에서의 매수세가 들어오게 되면서 이 수급 개선도 이루어졌다라고 보고 있고, 저는 이제 이 같은 긍정적인 흐름은 다음 주에도 이어나갈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실제로 저는 이제 매주 이제 금요일마다 이 시간에 출연할 때마다 좀 시장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상승뷰를 제시해 드렸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시청자님 중에 한 분이 너무 시장을 낙관적으로 보는지 않으십니까라고 이제 최근에 이제 질문도 받았었는데, 근데 그 결과가 계속해서 지금 지수는 상승 랠리를 이어오고 있는 이런 모습인데, 저는 다음 주 역시도 이 같은 상승 랠리는 이어나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업종을 불문하고 계속해서 이 단기적인 이 상승 랠리에 있어서는 이 시청자님들도 굉장히 좀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대응을 이어나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상당히 재밌습니다. 저는 이렇게 두 분의 의견이 갈릴 때가 제일 재밌는 것 같은데, 이성배 위원께서는 다음 주 시장은 좀 긍정적으로 내다본다라는 의견 드렸고요. 박정식 위원께서는 개별 종목으로 대응을 하자라는 의견과 함께 일단은 2020년 정도까지는 시장 조금은 좀 보수적으로 바라보자라는 의견이십니다. 우리 이성배 위원께서 G20 정상회의와 관련해가지고 시장 좀 어떻게 내다보면 좋을지 살짝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우리 박정식 위원께서는 좀 오펙 정례회의와 관련해가지고 먼저 의견을 좀 주실까요? 크게 우리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펙이. 뭐 지금 뭐 결과적으로 추가 감산을 하느냐 마느냐가 핵심인 것 같은데, 추가 감산 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동결로 가든가? 지금 뭐 대략 120만 배럴을 줄이기로 6월 말까지 약속한 상태인데, 이걸 유지하던가 아니면 더 줄이던가, 이 기회에 유가를 올리지 언제 올립니까? 그죠? 그래서
이 기회에 아마 유가를 조금 더 올리는 그런 포지션을 취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유가를 올린다면은 무엇이 혜택이 가겠습니까? 정유주들이 혜택이 가겠죠. 특히 이제 유가가 오르면 오를수록 최근 들어서 그 정유 그 도매 업체들, 총판 업체들 있잖아요. 뭐 GS 칼텍스에서 받아갖고 판매하는, 지역 판매하는 그런 이제 흥구석유 막 이런 종목들이 막 상승력이 나오니까 그런 종목들도 기술적으로 그냥 짧게 트레이딩 관점으로 매매하는 전략도 괜찮을 것으로 보여지고, 아니면 뭐 정유주 같은 것도 여러분들이 뭐 짧게 공략할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신다면 뭐 긍정적인 결과를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에 SK 브로드밴드 같은 경우가 좀 많이 빠지고 있는데 그런 종목들도 한번 유가가 올라간다면 포지션을 잘 취해준다면 여러분들이 노리시면 아마 마진율이, 그러니까 유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정제 마진이 좀 증가하는 그런 추세에 놓여져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유가가 상승이 좀 크게 나오는 포지션을 오펙에서 잡아준다면 정유주들을 한번 짧게 공략하는 것도 좋을 걸로 보여집니다. SK 브로드밴드가 아니라 SK 이노베이션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 저 잘못 말했나요? 죄송합니다. SK 이노베이션. 네네네, 알겠습니다. 감산 합의에 따른 유가 상승 수혜주들을 좀 살펴보는 것도 다음 주 시장에서는 긍정적일 것 같다라는 의견이었는데요. 살짝 어떤 종목인지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아직 좀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인 것 같다라는 의견 드렸는데요. SK 이노베이션 살펴보면 좋겠다라고 하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G20 정상회의와 관련해서는 또 말씀해 주실 거 있으신가요? G20 정상회의는 그때 가봐야지 알겠죠. 저는 이제 매번 여러분들한테 언급드리지만 미리 선대응하지 말아라. 지금 시진핑과 그리고 트럼프가 만날지 안 만날지 지금 확정이 됐습니까? 안 됐죠? 하루 전날 바뀔 수도 있어요. 확정된 게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은 긍정적인 희망을 품고 선대응은 절대 하지 않는 그런 전략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고, 괜히 여러분들이 그때 희망을 품고 지금 긍정적인 포지션을 취했는데 만약에 안 좋은 시장 흐름이 나와봐요. 작살나겠죠? 일단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돈을 버는 것보다 돈을 지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물론 시진핑과 트럼프가 잘 만나서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 준다면 시장은 상승하면서 선베팅 하신 분들이 돈을 벌 수 있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까먹는 거잖아요. 그러면 돈을 버는 게 중요하다고 했어요? 돈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했어요? 저는 돈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방향성이 잡힌 후에 여러분들이 베팅을 해도 늦지 않으니까 28일 지나서 진짜 미팅을 하고 그 미팅 결과가 나오는 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신다면 훨씬 더 여러분들의 돈을 지키고 긍정적인 결과를 낼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아, 좋습니다. 자, 두 분과 함께 오늘 또 금요일장이니만큼 다음 주 시장 이야기 나누는 시간으로 또 함께 해봤고요. 저희가 이제 시간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잠시 뒤 2부로 돌아올 건데 2부에서는 어떤 시장 이슈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다뤄볼지 화면 통해서 먼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부터 준비가 되어 있죠. 넥슨 매각. 아직도 깜깜무소식입니다. 오늘 여기에 따라서 관련주들이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이었는데요. 2부에서 짚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죠. 제넥신, 풀젠과 합병, 제약바이오 업종 부활의 신호탄인지 긍정적인 쪽으로 좀 봐도 괜찮은지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시장에서 넥슨 매각 관련해가지고 카카오가 오랜만에 또 강세를 보여주는 하루였습니다. 저희 잠시 뒤에 2부에서 어떤 내용 다뤄볼지 살짝 좀 이야기를 해주실까요? 네, 앞서서 얘기했던 이 넥슨 매각 그 부분도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맞고, 뭐 2부에서 뭐 계속해서 이제 저희가 종목 상담 도와드리고 있고, 뭐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뭐 일반적이지 않나요? 지금 시간이 부족하다고 하니까 우리 위원님 약간 당황하신 것 같은데 저희가 일단 그 2부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다뤄보는 시간 가져볼 거고요. 우리 이성배 위원께서는 2부에서 약간 좀 예고식으로 네. 어떤 점을 좀 다뤄볼지 살짝 좀 조언을 박정식입니다. 우리 박정식 위원님. 요즘 오늘 지금 우리 다들 막 틀려대고 있어요, 지금. 근데 이제 문제는 넥슨 관련해서 우리가 투자할 포인트가 있느냐 없느냐, 그걸로 따진다면 저는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그 애매한 상황을 여러분들한테 이제 설명을 해드릴 것이고,
그리고 제넥신과 툴젠 합병이었나요? 네, 그렇죠. 저는 제약바이오 투자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약주에 대해서 관심 있으셨던 분들은 박정식 의원께서 어떤 말을 하려나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잠시 뒤에 2부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10분 쉬었다가 배트맨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